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워라밸, 전액이 있는 삶이 느껴지십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기업들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회식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의 식당들은 심지어 경영이 어렵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 중심가는요, 자기 시간을 즐기려는 직장인들로 매우 붐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 전액이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주제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 한 분 소개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신데요. 정혜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입니다. 저는 지금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갑죠? 네. 목소리. 정혜선 네. 교수님은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네,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를 강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하면은 이렇게 직장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쭉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거 연구하는 그런 분야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소개 잠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요,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건강 관리를 하려면은 회사에 간호사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이런 게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건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건관리자. 네네. 네. 학교로 치면 양호 선생님. 보건교사죠. 양호교사 명칭이 바뀌었어요. 보건교사로 바뀌었습니까? 버터. 네. 네. 버터의 지식은 서해안 갯벌이잖아요. 네. 근데 갯벌이 조금 낡았어요, 지금. 네. 요즘 양호 교사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요, 교수님? 보건교사입니다. 네, 보건교사입니다. 네. 근데 그 보건교사가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죠, 주로. 그렇죠. 지금도 간호사이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보건교사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네.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킨다면 산업간호사죠. 그분을 이제 산업간호사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그분도 간호사인 거죠. 네, 간호사이죠. 그분이 이제 보건관리자인가요? 네, 보건관리자 중에 다른 사람도 보건관리자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들이 산업간호사들이 보건관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자,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간호사였는데 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산업간호사라고 하고, 네. 그리고 보건관리자라 하면 산업간호사를 포함해서 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제반 일꾼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보건관리자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간호사 하면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교사가 있듯이 직장에 직장인들의 건강 관리를 하는 산업간호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산업간호사들이 단체인 그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인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간호협회인데요. 다시요. 산업 간호협회. 협회. 네네.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네. 이 산업간호협회에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회장님이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권을 하고 계시다고. 아, 몇 년 동안 대표하고 계십니까 지금? 임기가 저희는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4년이고 아.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다 그랬군요. 4년 동안 해서 제가 지금 4년째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 하고 계신 것도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 하고 하는 것 같이 계신다고 느껴지죠? 느껴지는 것은 아마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지 않았냐. 왕성한 활동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왕성한 활동 때문에. 네. 버터 이번에 정말 그 갯벌에서 멋지신데요? 네.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자주 네. 이렇게 띄면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원래 그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국회의원 중에서도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단지 초선만 했는데도 굉장한 그 인지도를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천사입니다. 그 일터에서의 백의의 천사를 그러죠. 네. 병원에서는 백의의 천사. 네. 근데 생산 현장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네. 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제가 사업장의 고등학교 나이팅게일. 때 여자 선생님은 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도 양호 선생님이었죠. 그때는 양호 네. 선생님이었지. 그 양호실에 가는 경우는 딱 한 번.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신나게 맞으면 가서 안티프라민을 발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단체의 대표로 계시는데 그 산업 간호사들의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산업간호협회입니다. 네, 한국산업간호협회. 네. 지금 그 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네. 네,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혜선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최근에 칼럼 하나 기고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내일 신문에 실린 아주 좋은 칼럼이었는데요. 네. 우리 버터께서 이 칼럼의 서론을 잠시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일단 버터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또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버터 제가 부탁합니다. 좋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7월 3일자 내일신문에 정혜선 교수님이 기고하신 칼럼인데요. 제목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입니다. 올 초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을 막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이라고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부족해지고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저출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자살, 대형 버스, 트럭,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가 잦아지면서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한 삶을 빼앗는 개인적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 됐다. 네, 교수님. 지금부터요. 저희들이 버터가 방금 읽어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교수님 칼럼을 보면 네. 올 초에 발표된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을 막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시간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네,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진단과 과제 이런 글을 밝혔어요. 네. 네, 거기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가 부족해지고 또 일 가정 양립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가중시키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 가장의 장시간 근로가 결과적으로는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 얘기죠. 네. 또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배우자가 있는 그런 남성이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하루 평균 가사노동 남성분들이 어느 정도 할까요? 저는 뭐 한 2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나요? 네. 아, 아주, 그렇습니다. 네. 훌륭한 네. 남편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에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1999년에 남성이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 24분이었어요. 네, 24분밖에 안 네. 되는군요. 그것도 최근에 많이 늘어서 2014년에는 34분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고작 10분 늘었군요. 네네.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 가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니까 여성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생기게 되고 특히 네.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렇게 양육에 참여하는 돌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1999년에는 남성분들이 집에서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11분이었어요. 11분. 네네. 네. 그런데 2014년에는 16분으로 중간 것에 불과하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애들하고 한 10분 놀아주면 금방 지쳐가지고 안 놀라고 그러나 봐요. 네. 그렇게 핑계를 대시면 안 네. 되고요. 네, 집에서 돌봄과 이렇게 그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네. 게 필요한데 이렇게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아지게 되면 여성이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미비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고 또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의 원인에 장시간 노동이 있다는 것이죠. 왜 스칸디나비아 아빠들은 애기들 많이 돌보잖아요. 네. 유모차 끌고 공원에 나와서 애기들하고 함께 지내는 거. 이게 뭐 사실 제가 스웨덴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엄마 절반, 아빠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일에도 주말에도 남편분들이 대부분 출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아이들과 그렇게 같이 놀고 싶지만 그럴 네. 수 없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죠. 네,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출근 안 하는 날은 낚싯대 메고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러 가죠. 애들하고 잘 안 놀아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1999년에 가사 돌봄 말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 돌봄이잖아요. 네. 아이 돌봄 시간이 1999년 11분이었는데 평균 하루에 11분. 요게 2014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6분으로 고작 5분만 늘었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남성들의 지금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애완견 갖고 나오는 남자들도 꽤 많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기를 갖고 나와요. 애완견 갖고 그러니까 공원에 가보면 네. 아이들이랑 같이 나오는 남자들도 꽤 많이 늘었지만 네. 애완견 갖고 나오는 남자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왠지 좀 교수님은 상관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지금 그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잖아요. 네. 교수님은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그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네. 포함하시지만 남성 혼자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아직은 우리나라의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6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절반 정도의 여성만 일을 하고 나머지 여성들은 또 주로 가정에서 있는 그러니까 경우가 전업주부잖아요. 많죠? 네, 전업주부인 경우죠. 그러니까 남성 외벌이 모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고 있죠. 네, 그 남성이 혼자 벌어오는 걸 가지고 온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네.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맞벌이 부부를 한다고 네. 해도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또 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금방 낚시터로 간다고 네, 하지만 네. 사실은 대부분 지쳐서 자죠.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네. 저도 네. 많이 자요. 대표님은 좀 네. 주무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그런데 남성 외벌이 모델 말고 맞벌이 모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요,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남성이 장시간 노동에 지치고 또 짬나면 그냥 쓰러져서 잠 좀 더 자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용서될 측면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맞벌이 하는데 맞벌이 하는 부인에게 모든 걸 다 떠넘겨버리는 남성들이 옛날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봐도 좀 화가 나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아직까지도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여성들은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육아를 돌봐야 되고. 저는 그거는 진짜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똑같이 해야죠, 남녀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네. 그런데 교수님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가 네. 외벌이 부부만이 아니라 외벌이 맞벌이 다 합쳐서 낸 평균이죠. 네. 네. 앞으로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통계청 나온 자료에 아마 그랬을걸요. 그 외벌이나 맞벌이나 남자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네. 결과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나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죠. 그리고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 속에 담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인식이나 태도도 바뀌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도주의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일단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점차 이렇게 남성, 여성 모두가 가사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 이유는 가정이 양립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익이 있는 양질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또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의 칼럼을 보면 최근에 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자살, 교통사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의 비극을 넘어서서 국가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과로가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과로사라고 그러죠. 네, 과로사라고 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집배원들, 우리 가정에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집배원들이 있었는데 택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배도 있고 보통 집배원들, 네. 우체국의 집배원들은 네. 우편물을 전달을 하는데 우편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택배까지 늘어나서 요새는 택배를 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우편물이 예전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니까 그렇죠. 이메일 등으로 전달이 네. 되죠. 그런데 예전에 보냈던 우편물은 그냥 그 집에 있는 편지함에 넣어놓고 가면 됐지만 그렇죠. 요즘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는 우편물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주인을 만나서 물건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편 전달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졌고 대부분 가정에 누가 없으면 전달하기가 더 어렵고 그러다 요즘에 보니까 개인 간의 힘들어지는 우편물은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등길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 개인한테 직접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또 가죠. 휴대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언제 또 네. 오겠습니다. 그러고 또 와야 되고 아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 등기 우편과 말씀하신 대로 또 택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이 과로가 굉장히 심한데 1년에 집배원들이 연간 한 37명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이 네. 연간 사망한다고요? 네네. 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망하는 원인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이 장시간 근로가 원인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네, 장시간 네. 근로로 사망을 하는데 37명이 연간 사망한다. 네. 우리가 근무 시간이 주당 보통 평균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인데요. 집배원들의 근로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56시간입니다. 일반 그 직장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근무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이런 집배원도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언론에서 작년에 많이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요, 일을 하기 전날 18시간을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졸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운전기사가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나타나면 것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주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님의 졸음 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원한 증거도 없고 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냥 이 졸음 운전 때문에 그냥 졸지에 그냥 네네. 당한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졸음 운전을 하도록 만들었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지금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미 일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런 그 버스 기사님들이 보통 밤 11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7시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 거죠. 이 졸음운전이 아마 음주운전보다 3배인가 더 위험할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아주 정말 위험해서 그게 운전자 개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최근에는 바로 올해 2월 달이에요.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병원에서 태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자살한 거요? 자살을 했죠. 네. 정말 안타까운데 저도 간호사이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근데 교수님, 태움이 무슨 뜻이죠? 태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이 모든 것들을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입사한 간호사들은 아무래도 숙련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대부분 선임 간호사한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규 간호사는 모든 것들을 참고 선배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일을 하고 자기의 신체와 정신이 다 태워질 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움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그 간호사들은 하루에 그 근무 시간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이제 아침 근무, 야간 근무, 밤 근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후에 출근을 하는 이런 경우에도 오후에 1시에 출근을 하면 퇴근은 그 다음날 새벽 5시나 돼야 퇴근을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일을 하면서 바로 이런 태움 문화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태움 문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태움이라고 하는 게 병원 내에서 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병원이나 이 병원뿐만 아니라 이 간호사가 자살한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런 게 만연화돼 있고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쓰일 정도로 저는 이거 잘 심하죠. 알아요. 우리 뭐 의사들 사회에서는 뭐 이건 당연한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우리는 일이 엄중하잖아요. 네. 실수 한번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뭐 되니까요.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네. 하니까 절대로 안 되니까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위 사람은요 아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대합니다. 이게 일종의 태움이잖아요. 네. 실수하지 말라고 네. 뭐 가차없이 그냥 응징을 하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니고 할 때는 심지어는 선배 기수들로부터 몽둥이를 얻어맞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어졌거든요. 체벌 금지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태움이라고 하는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요즘 전공의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네. 전공의들도 정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태움은 장시간 노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 그 휴식 시간을 이제 보장하도록 네. 11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도록 연속적으로 11시간을 일했으면 반드시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뭐 전공의 법이 만들어졌대요. 네.
그런 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건 네. 장시간 노동이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끝내 자살까지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잠깐만요. 그러면 태움이라는 개념을 일반 회사로 치면 뭐 수습 기간의 훈련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갈구는 거죠. 뭐 갈구는 겁니다. 일 못한다고 늘 혼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또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장시간 노동하고 겹치게 되면 더 심해지는 더 거죠.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그러니까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네. 동시에 이제 막 밀려오겠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일을 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조금 갈굼을 당하더라도 태움을 당하더라도 뭐 그 시간을 견딜 수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겠는데 있고. 해소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뭐 12시간씩 막 이렇게 근무해버리면 그걸 해소할 시간도 없이 계속 누적돼 버리니까 그럼 금방 우울증 온다. 제가 아는 그러면은 외과의 전공이 그분도 그 레지던트 시절에 가끔 동료들 없어진 무슨 청소함 같은 데 숨어서 자고 있다가 걸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네. 많죠. 그런 것들로 그렇죠. 인해서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제 뭐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버터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연평균 노동 시간이 1,707시간 이 정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345시간이나 더 많은 2,052시간 이만큼 일하는 것으로 더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독일보다 754시간 많고 일본보다도 328시간 많은 수준입니다. 자, 버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건데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이게 개정 근로기준법이거든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을 7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아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규정을 안 해놓았더니 그 고용노동부에서 일주일은 5일이라고 행정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5일 동안에 52시간 노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각각 8시간씩 해서 16시간을 더 일하도록 해가지고 52시간 더하기 16시간 그래가지고 68시간을 일주일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게 그런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68시간이나 아리까리 해가지고 68시간이나 우리가 그동안 일해왔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지금도 내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여전히 68시간 노동제가 지켜지고 있고요. 다만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52시간 노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주당 5일, 일주일을 5일로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일하는 건 주당 노동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노는 날입니다. 그게 그 개념이군요. 네. 아시겠습니까?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정혜선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이요. 이게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1953년입니다. 1953년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바로 법정 노동시간을 정하게 됐고,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주 48시간,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간을 토요일까지 포함해가지고 68이 48, 48시간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법 개정을 해서 1989년에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서 주 44시간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토요일을 우리가 반공일 그랬습니다. 맞아요. 반공일. 절반만 네. 공휴일이다. 반공일. 네. 일요일은 완전한 공일. 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네.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바로 지금과 같은 주 40시간 이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토요일 근무가 없어진 거죠. 네, 주 네. 5일째 근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주 5일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하루 8시간이니까 5일, 5, 8이 40, 네. 40시간. 네.
이게 2003년의 일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안 하느냐? 일을 하죠, 회사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2일 동안 8시간씩 일을 하면 16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평일에도 일이 많을 때는 잔업,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12시간이죠. 네,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 12시간. 정해 놓은 거죠. 최대 12시간입니다. 네, 최대 12시간. 그렇게 해서 주 40시간에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시간 12시간에 토요일, 일요일 일할 수 있는 16시간.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뭐 68시간 일하는데 굉장히 이력이 났습니다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제가 68시간 하면 전부 다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68시간 일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타는 금요일을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네. 금요일을 불태우게. 토, 일은 쉬고. 이게 버터의 전공 아니야 이게? 예, 이제 불금 전문. 네. 그런데 이런 근로기준법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돼서 바로 올해 7월 1일부터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야간에 일하는 시간은 또 합쳐서 계산할 때 야간 똑같이 그냥 계산하나요? 야간에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혹시 그게 뭐 야간에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도 2시간으로 계산을 아니고 한다든가. 그건 1시간인데 네. 다만 값어치 그 비용을 쳐줄 때 임금을 줄 때 네. 통상 임금의 1.5배를 쳐주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은 더 주는 거지만 네, 일하는 시간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이주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계산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2시간 노동제가 시작이 됐고요. 2020년 1월부터는 50인에서 300인까지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1월이면 앞으로 1년 반 남았죠. 네. 1년 반 뒤에는 이제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이 되고요. 52시간 노동제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 달부터 그로부터 또 1년 반 뒤죠. 이때는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어서 52시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처벌이나 단속을 하지 않겠다. 그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기업들은 준비가 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처벌과 단속을 6개월 동안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계도 기간으로 삼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정말 바람직하고 또 이렇게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52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만 연차가 지나도 어떤 업종은 이 52시간과 상관없이 노동시간을 계속 오래 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례 제도라는 게 그동안도 계속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는 그 특례 업종이 26개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 26개 업종을 모두 없애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많았는데 5개 업종을 남겨두고 21개의 업종은 특례가 제외가 되어 특례에서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아직도 5개 업종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 제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300인 이상 사업장이든 이런 것과 무관하게 네. 규모와 무관하게
이 업종에서. 5개 업종은 네. 근로시간 특례 제도로 인해 가지고 52시간 노동제가 적용이 안 된다. 52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해도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동안 26개 업종에 해당됐던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냐 하면 네. 방송업이라든지 전기통신업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또 보급하는 배급하는 이런 업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두 이번에 특례 업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서 다 이 빠졌잖아요. 바뀌어진 52시간이 이제 네. 적용이 됐는데 이거 빠져가지고 지금 예. 드라마 촬영하고 하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지만 아무튼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장시간 근로가 조연출, 뭐 스태프, 네. 뭐 방송 기사들 있죠. 원래 한번 찍으면 뭐 2, 3일씩 외박하면서 막 찍어대잖아요. 네. 이제 이게 52시간 근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휴게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우상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제가 저 들었습니다. 지난 그저께죠. 일요일 날 그 신과 함께 제작 감독을 만났었거든요. 네. 그분 얘기하는데 이제 영화 찍을 때 이제 이거 맞추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건 그 근로시간 특례에 해당되는 5개 업종 요걸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교수님? 특례 이 아직도 남아 있는 5개 업종에 바로 보건업이 포함이 보건업. 됩니다. 네. 네. 간호사 이 포함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태움 문화로 자살을 하고 해도 여전히 특례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이런 운송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업하고 보건업 크게 보면 네, 두 개네요. 그렇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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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운송업하고 보건업이 네. 가장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네.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참 아쉽고요. 네.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장시간 노동이 특례 업종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더 많은 인력을 뽑아서 그것을 보충을 하면 되지 꼭 한 사람이 계속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특례 제도가 남아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저희 방송에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방송을 기획한 건데,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일을 하면요? 일단 졸립니다. 네, 그렇죠. 졸립고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이 밥 아파요. 먹으면 네, 더 졸립니다. 아프고. 몸살이 나요, 자꾸. 네. 네. 그런 게 다 과로인데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네. 이런 신체적, 정신적인 그 만성 피로에 이거 시달리게 만성 되는 피로, 거죠. 이거 만성 피로입니다. 네. 갑자기 모회사 그 간장역이 네. 생각나네요. 이런 피로가 심해져서 이제 과로가 생기게 되면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장시간 근로가 바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하이네케 교수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북유럽 노동환경 건강저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이 9시간이 경과하면서 10시간대부터 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11시간이 넘으면서부터는 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10시간 딱 들어가면서부터 사고 일어날 확률이 그렇죠. 2배가 늘어나고 네. 10시간에서 11시간 이렇게 가면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4배가 늘어난다는. 네. 그러니까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게 최고네요.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가장 바람직하네요. 네. 아, 그게 아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 산업재해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8시간 이상 일하면 일의 능률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능률만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고 유형들이 사고가 자체가. 발생한단 말이죠. 네. 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버밍엄대 교수 스펄전이라는 굉장히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유명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네네. 네, 이분이 이 장시간 근로와 안전과의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네. 8시간이 넘으면서부터 실수가 증가한다. 작업자가 실수한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 능률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8시간이 넘으면서부터 실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9시간이 경과하면서 10시간대부터 사고 발생 위험률이 2배 이상 넘게 되고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게 되면 11시간이 넘으면서부터는 사고 발생 위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뭐
또 연구 논문이 하나 실렸나 본데요.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란셋이라고 하는 연구 잡지는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저널인데요. 금방 본 우리 연구 결과들은 주로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하고 관계잖아요. 네네. 여기에 발표된 거는 장시간 노동과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네. 기존의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논문들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종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시간이 35시간에서 40시간 일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5시간에서 40시간이면 요게 지금 유럽 복지 국가들이 그렇죠. 주당 지금 네. 근로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주 5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 12%나 증가하는 것으로 와, 나타나고 12%나 있고요. 증가합니다. 네. 또 뇌졸중은 33%나 증가하는 것으로 이거 정말 나타났습니다. 엄청나네요. 중풍이 33%나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이렇게 뇌심혈관계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이 외국의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에도 이런 걸 또 조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오늘 계신 정혜성 교수님. 산업보건학계에 지금 뭐 큰 별입니다. 큰 별. 네. 정혜성 박사님이십니다. 교수님이 이제 국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국의 연구랑 비교할 때 이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런 장시간 노동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보다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2.2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그리고 교수님 지금 네.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죠. 그렇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52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조사를 그렇죠. 한 거죠. 일주일에 40시간 근무에다가 연장 근로 연장 근로 12시간 12시간 더하니까 52시간. 네. 이게 그러니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법적 처벌을 받죠. 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시간인데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건강 측면에서 살펴본 거죠. 네. 그러니까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그러니까 산재 발생 위험이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몇 배라고요? 2.2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배 있는 이상 거죠. 높게 나타났다.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면은 그 장시간 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 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면 그럼 좋아져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져야죠. 제가 그걸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산재가 줄어듭니까? 네, 월 평균 노동 시간이 1% 감소할 경우에 산업재해율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네. 노동시간 감소하는 것보다 산재 감소율이 훨씬 더 크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노동시간을 역시 줄여야 되겠네요. 네, 장시간 근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산재도 같이 따라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연구를 해서 네.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1% 감소하니까 노동시간 1% 감소하니까 산업재해율은 3.7%나 감소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감소시키는 게 더 낫겠네요, 사회적으로. 그럼요. 이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노동력이 손상을 당해가지고 네. 우리 그 경제 차원, 산업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또 손실이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산업재해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네,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근로자가 계속 숙련되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산재를 당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생산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일을 시키는 사업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기업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산업재해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 평균 노동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이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이 워라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혜선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즉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어떻습니까? 아,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근로자들의 이런 안전과 건강이 보장이 될 때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노동이 좀 빨리 해소가 돼서 근로시간 단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주 52시간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52시간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처럼 근로시간이 점점 더 많이 감소가 돼서 직장 생활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기죠. 이제 앞으로 자리를 잘 잡으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또 해보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잘 될 것 같죠? 네,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과거에 하루에 연장 근로까지 해가지고 12시간 이상 일을 하게 했던 것을 8시간 안에 일을 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만큼 노동 강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생산성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높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과로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휴식 시간을 잘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휴식 시간. 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네. 4시간 일을 하면은 30분의 휴식을 주고 네. 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면은 1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그렇죠. 이렇게 규정이 돼 네. 있습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야죠. 네네. 그런데 이런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업무량이 또 노동 강도가 강화돼서 퇴근하지 못하고 네. 그 시간 안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숨가쁘게 밥을 먹고 다시 네.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휴식 네. 시간이 꼭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게 필요하고 이렇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근로시간을 단축하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일자리 나누기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업무량만 더 많아지게 된다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시간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과로사도 네. 생겼고. 그런데 장시간 근무가 이제는 뭐 짧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뭐 과로사가 생긴다라든지 뭐 그 직업상 재해가 생긴다면 안 될 일이죠. 그죠? 네. 그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 52시간 제도도 시행이 되면서 장시간 노동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바로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정말 휴식이 있는 삶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워라밸이 다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가 순차적으로 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방송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산업보건과 노동자 건강을 위해 전문가로, 학자로, 또 현장의 활동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혜선 교수님 모셔서 함께 근로시간과 노동자의 건강 이슈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